자, 안녕하세요. 로운가입니다. 댓글로 정체기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서 만드는 정체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오른쪽 위에 정체기 영상 재생 목록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앞에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데, 앞에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앞에 영상 되도록이면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부 영상에서는 가짜 정체기와 진짜 정체기를 구분하는 방법과 정체기의 원인이 되는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정체기를 만드는 균형은 항상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항상성 중에서 음식의 흡수율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 칼로리 다이어트 이론에서는 내가 먹은 음식의 칼로리가 100% 흡수되었다고 가정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은 음식의 영양분이 100% 흡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양은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되죠. 자,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가 끝나게 되면 대변으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 대변을 식물에게 거름으로 주면 식물이 잘 자라는 이유가 대변에 영양분이 남아있고, 이 영양분이 식물의 성장을 돕기 때문입니다. 자, 영양분이 100% 흡수된다면 대변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그렇다면 거름으로 활용되지 못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자, 내가 먹은 음식의 영양분 중에서 몇 %가 흡수가 되었는가, 이걸 이제 흡수율이라고 하는데, 이 흡수율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에 따라서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흡수율을 낮춰서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음식을 적게 먹으면 흡수율을 높여서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흡수율이 낮아져서 체중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살이 안 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만은 왜 있는 거죠? 자, 비정제 음식인 경우에는 많이 먹었을 때 흡수율이 낮아지지만 정제 음식인 경우에는 흡수율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제 음식에는 설탕, 백미,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탄수화물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게 혈액을 타고 몸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혈당이라고 하는데, 정제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고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에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혈당이 너무 많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 이 인슐린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체지방에 저장해서 혈당을 낮추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먹은 지방을 체지방에 저장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칼로리의 상당량이 체지방으로 저장되면서 비만이 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당장 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음식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음식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필요 없다면 흡수율이 낮아지겠지만, 음식이 필요하면 흡수율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정제 음식의 경우에는 많이 먹더라도 흡수율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것 때문에 항상성이 비만이 되는 걸 막아주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만약에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단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칼로리 부족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되는데, 칼로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점점 높아지고 몸의 대사량은 점점 낮아지게 되죠. 흡수율이 높아지게 되면 같은 음식에서 더 많은 칼로리를 얻게 되고, 대사량이 낮아지게 되면 소비하는 칼로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음식에서 얻는 칼로리와 소비하는 칼로리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체지방이 줄어들지 않는 정체기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원래 먹던 음식을 먹게 되면 흡수율은 높아졌고 대사량은 낮아졌기 때문에 원래 체중보다 살이 더 찌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요요죠. 저는 저칼로리 식단을 하지 않고 기초대사량만큼은 꼭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정체기가 있는데 저는 왜 정체기가 있을까요? 자, 음식을 적게 먹거나 굶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최소한 기초대사량만큼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초대사량만큼만 먹는다면 저칼로리 식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운동대사량, 이렇게 세 가지인데, 기초대사량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해요. 자, 심장에 공급할 에너지가 부족해서 심장이 멈추면 죽어버리겠죠. 뇌에 공급할 에너지가 부족해서 뇌가 멈추면 뇌사 상태에 빠지고요. 폐, 소장, 대장 같은 나머지 장기 역시 멈추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정원동물이기 때문에 36.5도라는 체온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100도의 끓는 물로 만든 커피조차도 1시간이 지나면 차갑게 식어버리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는 건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명 유지를 위해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기초대사량인데, 딱 기초대사량만큼만 먹는다라는 건 그 음식을 100% 흡수해야 간신히 기초대사량이 충족되고 생존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대사량만큼만 먹는다라는 건 몸 입장에서는 흡수율을 최대로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군다나 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기초대사량만 있는 게 아니죠.
일어나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 대사량이 발생하게 되고, 운동을 한다면 운동 대사량도 발생하게 됩니다. 흡수율이 100%가 된다고 해도 활동 대사량, 운동 대사량에 공급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몸의 대사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흡수율은 높아지고 대사율은 낮아지게 되니까 저칼로리 식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가 많아야 체지방을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칼로리 다 챙겨 먹으면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 자, 중요한 거는 칼로리가 아니라 배고픔을 참느냐, 참지 않느냐입니다. 자, 예전에 만든 영상 중에서 배고프지 않은 다이어트 원리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었던 내용이죠. 자,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아도 왜 체지방이 줄어드는지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저칼로리 문제로 생기는 정체기의 원인은 저칼로리 그 자체이고, 그래서 섭취 칼로리를 높여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다가 정체기가 왔을 때 치팅데이를 가지면 정체기가 탈출되는 이유가 부족한 칼로리를 치팅데이로 보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저칼로리 다이어트 내용 같은데요. 저는 저칼로리 식단을 하고 있지 않고 칼로리를 충분히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칼로리 정도는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정체기가 있을까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저칼로리 식단이 아닌데 정체기가 오는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2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 영상에 나오도록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정체기 3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